네, 오늘 공부하신 기초입문과정 1, 2, 3강 관련된 OX 문제를 통해서 핵심 이론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개 정의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1번 맞는 지문인데요.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 밖의 권리에는 이른바 민법에서 말하는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당연 포함됩니다. 근데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한다는 거죠. 심지어 대법원 판례는 그 저당권 설정의 알선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알선 행위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여 알선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반복 계속성이 없이 우연히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인데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었었죠. 근데 어떤 특정한 행위를 업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 행위를 업으로 행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은 되고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그래요.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 해석의 입장이다? 아닙니다. 판례는 명인 방법을 갖춘 20기라 하더라도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한 임목은 물론이고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도 공인중개사법상 독립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 4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옳은 지문인데 앞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4가지를 보셨죠? 그 중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누구니까요? 네, 시도지사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기관이 될 수가 없다? 여기가 틀렸죠? 5번 지문 틀린 지문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은 누구였죠? 시도지사였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4조 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있었죠.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6번째 질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를 받아도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아닙니다. 용어의 정의가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지 등록
특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았다면 그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죠. 아직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았어도, 아직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어도, 아직 인장 등록을 안 했어도 업무 개시하면 그런 개별적 의무 위반에 따르는 제재를 받을 뿐이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7번째 질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회사이어야만 한다. 여기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인 법인도 등록할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등록할 수 있는 법인 중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만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협동조합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번 질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3년간 결격에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이 되었다면 복권되는 즉시 결격을 벗어납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이 종료되어도 3년간, 집행이 면제되어도 3년간, 자격이 취소되어도 3년간, 등록이 취소되어도 3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3년간 결격에 속하지만 여기는 3년 없죠. 그냥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 결정을 받게 되는 순간 결격 사유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9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가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그자도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가 되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다시 말해 고용인을 둘 수 있는 거지 두어야 하는 건 아니죠. 틀린 질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할 거냐 말 거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유 선택 사항입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 고용신고해야 될 의무는 있고요.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었다면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고용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첫 번째 메일 정리 노트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